지금의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백기를 든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패를 들었을 뿐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겠다. 대한민국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 모든 것을 복원하고 정상국가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이 원칙에 단 한 걸음의 후퇴도 없습니다. 우리 꼭 이깁시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 간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해킹 사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쩌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국민 3,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갔는데도 중국 측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중국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답이었습니다. 대중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도 혐중 정서 때문이라면서 우리 국민 탓을 했습니다. 중국의 불법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물고기 양식장이라고 한다. 살짝 넘어온 거다라며 중국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해 줬습니다. 그래놓고 중간에 선을 그으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데 바로 그 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긋겠다는 것이 중국입니다.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에 자기들 멋대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결국 중국의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 꺼내놓고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화성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엄청 불안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북한 편만 드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훈계에 가까운 오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놓고 자유주의 진영에 설 생각을 하지 말고 중국 편에 서라는 압박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무례한 발언에 대해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살자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보다 진전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의 진전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의 진전입니다. 중국은 한한령 해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에도 서해 구조물에도 사실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샤오미 셀카와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남은 굴욕적인 방중입니다. 실익 챙길 능력이 안 되면 나라의 자존심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어쩌라고요? 우리 당은 어제 공천뇌물수수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1억 뇌물수수와 김병기 의원의 총선 뇌물수수 그리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입니다. 이 사건은 특검이 아니고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경 시의원은 사건이 터지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인 출국 금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전 의원이 전달한 김병기 의원 뇌물수수 탄원서는 아예 접수 처리된 기록조차 없다고 합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인 김현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힘 있는 누군가가 중간에서 뭉개고 기록까지 삭제한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대표가 이수진 전 의원에게 나라고 안 물어봤겠냐,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며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현지 부속실장까지 권력 실세들이 촘촘히 얽힌 사건입니다. 경찰도 어쩌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유착도,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도 그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특검뿐입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유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즉각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공천 뇌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3천만 원을 건넸던 탄원서가 김현지에게 전달됐으나 이 탄원서가 다시 도달한 곳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이것은 공천 뇌물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1억을 전달했던 핵심 혐의자 김경 서울시의원은 경찰이 머뭇대는 사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폐지 법안 통과에 목숨 걸었던 것,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법의 칸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국민 여러분, 안팎으로 썩어빠진 민주당이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뇌물제보센터를 만들어 민주당식 암흑정치가 아닌 깨끗한 정치 문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인민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6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됐습니다. 위헌 논란 및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온갖 우려에도 민주당은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필요하다면 전담재판부가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권력이 판결까지 전담하는 인민재판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권 분립의 마지노선이 깨졌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사법 침해를 규탄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막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내란을 끝내는 길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호남으로 이전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쯤이면 민주당 야당 시절 30번에 이르는 탄핵과 예산 마비 등의 행태에 대한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꽃놀이패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치 진영을 떠나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 규모 1,000조의 중장기 국가산업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위에 국익은, 국민은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던 말은 수도권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안호영 의원, 혹시 전북지사 준비 중이십니까?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대한민국 100년 대계를 붕괴하는 우를 범치 않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여 년간 각종 규제로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었던 서울, 경기, 인천, 2,600만 수도권 국민의 고통을 이기주의라는 표현으로 매도했습니다. 수도권의 역차별로 인한 희생 40여 년이면 충분히 길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떤 국민도 높은 집값, 높은 물가를 원한 적 없습니다. 수도권 역차별 40년 역사, 이번 지방선거에서 끝냅시다.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민주당의 정치 노름에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막겠습니다. 2,600만 서울, 경기, 인천 시민 여러분, 언제까지 역차별을 조정하는 민주당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번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수도권 역차별의 서름 떨쳐냅시다. 공천 뇌물로 권력을 사고팔고 권력 독점을 위해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붕괴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을 위해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면 민주당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10만 당원 여러분, 지금의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백기를 든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패를 들었을 뿐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겠다. 대한민국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 모든 것을 복원하고 정상국가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이 원칙에 단 한 걸음의 후퇴도 없습니다. 우리 꼭 이깁시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한 언론사가 국민의힘 극성 당원이 110만에 이르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진실은 호도됩니다. 당원 여러분, 110만을 넘어 150만으로, 200만으로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증명합시다. 당원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꼭 지킵시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관련 뇌물 사건을 민주당 일각에서 휴먼 에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휴먼 에러가 뭡니까?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의도하지 않는 실수, 부주의,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지 못해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뭐 이런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공천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탄원서를 낸 구의원들의 탄원서를 자신이 가로채서 보좌진들과 함께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그 탄원서를 낸 구의원들을 모두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이 범죄 행위가 과연 휴먼 에러입니까? 민주당이 왜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 탈당을 거부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뭔가 김병기를 무마하고 김병기의 입을 막고 김병기가 폭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휴먼 에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주로 산업안전 분야 또는 산업재해 분야입니다. 김병기가 언제 산업재해 지금 일으킨 사람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자 부패 사건입니다. 민주당 사람들 미국이라고 하면 부르르 떨지만 영어를 모를 리도 없을 텐데 꼭 영어를 가르쳐 드리자면 휴먼 에러가 아니라 휴먼 크리미널입니다. 범죄자. 그리고 커럽션 크리미널. 부패 범죄자. 뇌물 사범입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은근히 과거에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논쟁을 돌리고 논점을 돌린 민주당의 이 작태가 바로 오늘날 김병기 사건을 보고 있는 시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사가 아니라 이것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자기들끼리의 수사 내지 자기들끼리의 덮어주기에 불과합니다. 이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모의까지 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그리고 김병기와 관련되어 있는 강선우 의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수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출국금지도 하지 않고 해서 김경 시의원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이러한 민주당의 휴먼 에러 논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최고위원들께서 호남 출신 정치인들의 반도체 산업체를 호남 지역으로 이전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주로 새만금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니 그쪽으로 이전하라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은 초격차를 이루지 못하고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 전쟁 중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브로드컴, 마이크론, 샌디스크 그리고 거기에 TSMC까지 전부 다 각축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기술 격차를 벌이지 못하면 언제 뒤처질지 모르고 세계 패권 전쟁에서 반도체 산업이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1,000조 원의 투자를 공헌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반도체 시설과 장비를 전부 설치하는 반도체 제조 공장을 경기도 지역 일원에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끌고 가겠다는 것은 결국 반도체 전쟁에서 패배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반도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망국적인 처사라고 봅니다. 이들이야말로 반도체 내란 세력이죠. 내란 종식을 위해서 반도체 공장을 이전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작태가 바로 반도체 내란 세력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로 이야기하자면 경북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값싸고 좋은 전력이 경북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의 정치인 어느 누구도 반도체 공장을 경북으로 이전하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익에 반하고 반도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 반도체 산업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내란 세력들, 이분들은 반도체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정치 논리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